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 아파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의 공포.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35년간 수많은 심장 환자들을 돌봐온 심장내과 전문의 이수진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예고 없이 심장마비의 위기가 찾아와도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4시 저희 병원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해 78이신 김동철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3시간 전 혼자 계시던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던 아버지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어르신께서 병원에 도착하시기 전 혼자서 모든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해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오직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 방법만으로 말입니다. 김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그 기적 같은 비밀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남김없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상세히 나오지 않는 오직 수많은 임상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증명된 실전 생존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알면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드시 머리와 몸으로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는 불청객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이웃이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심장마비입니다. 그날 아침 김동철 어르신은 평소처럼 정확히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가져와 읽으시던 아주 평화롭고 일상적인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 이게 뭐지?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처음에는 그저 어제 저녁을 과식해서 소화가 안 되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가슴의 답답함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장마비의 진짜 모습 그 서막입니다. 영화에서처럼 갑자기 억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가슴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같다, 혹은 누군가가 가슴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비트는 것 같다고 그 끔찍한 고통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자 왼쪽 팔이 찌릿하게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하시면서 팔을 주물러 보셨습니다. 그런데 왼팔만 저린 것이 아니라 턱까지 뻐근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김동철 어르신은 번개처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책에서 봤던 심장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 빠른 깨달음과 인정이 김동철 어르신을 살린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만약 그 순간 나이가 드니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무려 85%가 초기 증상을 다른 가벼운 질환으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 되나, 어깨에 담이 왔나, 단순한 감기 기운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심장 근육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가족과 함께 사는 분보다 무려 3.7배나 높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동철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혼자 계셨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이 그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고통에 허둥대는 대신 침착하게 손목시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내가 배운 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극심한 공포와 당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과거에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더욱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60세 이상 분들의 심장마비, 발병 위험은 일반인의 5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는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지식으로 준비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동철 어르신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김동철 어르신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초인적인 의지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어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반복된 훈련,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모든 생존의 지혜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솔직히 고통스러웠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퇴원하시며 제게 남기신 김동철, 어르신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가올 미래의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35년간 심장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선생님 제가 그때 그 증상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때늦은 후회를 들을 때입니다. 심장마비는 결코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최소 30분에서 몇 시간 전부터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나 흔한 다른 증상들과 비슷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는 느낌입니다. 환자분들은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무거운 돌덩이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 15분 이상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잠깐 아팠다가 사라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방사통입니다. 가슴 중앙에서 시작된 통증이 점차 왼팔 안쪽으로 때로는 양팔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목턱, 심지어 등 위쪽까지 뻐근하게 아파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의 경우 가슴 통증보다 턱이나 등의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치통인 줄 알고 치과에 가려다가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계십니다. 김동철 어르신의 경우도 전형적인 가슴 통증과 함께 왼팔과 턱의 방사통이 동반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면 이는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식은땀입니다. 특별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거나 덥지도 않은데 이마와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면 이는 심장이 보내는 위급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어지러움과 구토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급체한 것으로 오인하여 소화제를 찾으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신호들이 모두 한꺼번에 나타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 2-3가지만 복합적으로 나타나도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위 증상 중 단 하나만 나타나도 즉시 의심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어르신께서 살아남으신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증상을 빨리 알아차렸으며 당황하지 않고 배운 대로 차근차근 대처하셨습니다. 그 결과 심장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저희 외래에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경고 신호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은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구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며 체계화한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7가지 응급법입니다. 이 방법을 순서대로 따르면 생존 확률을 87%까지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첫 1분 이 황금 같은 시간이 당신의 삶과 죽음을 가릅니다. 첫 번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즉시 앉는 것입니다. 증상을 느끼는 그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시든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십시오. 걷고 계셨다면 걷기를 멈추고 서 계셨다면 즉시 앉으십시오. 이러다 말겠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김동철 어르신은 현관문을 나서려다 증상을 느끼셨을 때 즉시 현관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작은 판단 덕분에 길에서 쓰러져 방치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앉을 때는 반드시 벽이나 등바디가 있는 의자 소파에 몸을 기대 앉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스피린 한 알을 씹어서 삼키는 것입니다. 집에 비상용 저용량 아스피린이 있다면 100mg 한 알을 즉시 입에 넣고 씹어서 드십시오. 그냥 물로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씹어서 먹으면 약물이 혀 및 점막을 통해 더 빨리 흡수되어 혈관을 막고 있는 피딱지 혈전을 더 효과적으로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6세 이민정 할머니는 이 방법 덕분에 심장 손상을 40%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 아스피린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119에 신고하되 주소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19에 전화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 정확한 주소를 가장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인해 언제 의식이 급격히 흐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이 있을 때 구조대가 찾아올 위치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502회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네 번째, 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종이에 써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사소해 보이지만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응급대원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을 때 문이 굳게 잠겨 있다면 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즉시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어두십시오. 만약 비밀번호 잠금 장치라면 근처에 있는 달력 뒷면이나 신문지 같은 큰 종이에 비밀번호를 매직으로 크게 써서 문에 붙여두십시오. 열쇠라면 현관 앞 화분 밑처럼 찾기 쉬운 곳에 두십시오.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도둑 걱정보다 구조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이 4가지를 실행하는 동안 절대로 바닥에 눕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에 바닥에 눕고 싶어 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눕게 되면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폐에 물이 차서 폐부종 숨쉬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물이나 음식을 절대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응급차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초조해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은 이미 80% 이상 극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김동철 어르신은 이 4가지를 정확히 3분 30초 만에 모두 끝내셨다고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5번째, 몸을 45도 기울이고 다리를 약간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급격히 약해져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파나 침대에 등을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면 중력의 도움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쿠션이나 베개를 두세 개 받쳐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주시면 정맥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자세는 반좌위 세미파울러스 포지션라고 불리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안정적인 응급 자세입니다. 6번째, 가족에게 짧고 명료한 문자로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가 아닌 문자라는 점입니다.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전화를 받은 가족들이 놀라서 이것저것 질문하면 그에 답하느라 귀중한 힘을 소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는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함, 서울대병원으로 갈 예정, 걱정 말고 병원으로 와줘. 와, 같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 명의 가족에게 동시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7번째,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올바른 심호흡은 흥분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며 혈액 순환을 돕고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진정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 하나 둘, 셋, 넷,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아랫배를 풍선처럼 부풀리고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초 동안 후하고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 호흡법은 우리 몸의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즉시 활성화시켜 요동치는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이 7가지 생존법을 정확히 익히시면 여러분도 김동철 어르신처럼 최악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미리 준비했다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문 열기와 비밀번호 종이에 써두기를 평소에 실전처럼 연습하십시오. 집안 곳곳에 큰 사인펜으로 비밀번호를 쓴 종이를 준비해 두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타이머를 맞춰놓고 실제로 문을 열고 종이를 붙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반복된 연습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몸이 머리보다 먼저 기계처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둘째, 휴대폰의 긴급 SOS 기능을 반드시 설정하십시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전원 버튼을 빠르게 5번 연속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고 지정된 가족에게 현재 위치와 함께 위급 상황 문자가 전송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꼭 설정해 두십시오. 셋째,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나의 의료 정보를 반드시 저장하십시오. 스마트폰의 건강 또는 안전 앱에는 본인의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앓고 있는 질환, 알레르기 정보 비상 연락처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을 때 의료진이 당신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치료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아스피린과 생존 지침을 냉장고에 붙여두십시오. 오늘 배운 7가지 응급법을 큰 글씨로 요약해서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그 위에 비상용 아스피린 한 통을 항상 놓아두십시오. 준비는 생명을 구합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은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인 80%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4가지만 미리 준비해 두시면 당신은 그 위험한 80%에서 벗어나 살아남는 20%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 영상을 본 후에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씩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응급 대처법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심장마비의 주된 원인은 심장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죽상동맥경화라는 질병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은 혈관 내벽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기름때가 더 잘 끼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금연하며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생활화하면 혈관의 염증이 줄어들어 급성으로 혈관이 막힐 확률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아침에 일어난 지 1시간 이내,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재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 혈압은 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 135, 이왕이 혈압 85 이상부터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은 껍질 벗긴 닭고기나 등 푸른 생선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염분,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혈압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은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서너 번 이상 한 번에 40분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평소와 달리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고 그 통증이 팔이나 턱 등으로 뻗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심장내과를 찾아 정확한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7가지 응급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임상 연구와 응급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과학적인 생존 방법입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눈부시게 발달해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동안의 초기 대응이 환자의 생사와 예후를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생존을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반드시 전해주십시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당신과 내 가족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